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아이텍의 김영일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 이제 이은경 부장이 와서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 기술을 해서 이제 통칭해서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 달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입하신 분들도 학교도 있으실 거고, 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는 또 고민을 하시다가 사실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를 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프게 하는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인프라적인 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이제 이 스카프지라고 하는 굿모닝 아이텍의 어떤 브랜드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서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만들게 됐다는 걸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특정 지어서 말을 하기보다 일단은 먼저 한번 클라우드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고민 중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냐 이거죠. 여러 이유들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일단 혁신이 필요하고, 또 이제 클라우드의 가장 첫 번째 많이 나왔던 목표 중에 하나가 애질리티라고 하는 민첩성, 즉 내가 원하는 때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바로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게 이런 이피션시, 해보니까 효율이 좋아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가죠. 어쨌든 왜라는 것들을 또 고민을 하면서 이걸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디에서 그러면 내가 이 서비스를 또는 구축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부에서 전산실 안에서 이걸 갖춰놓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상용 서비스를 하는 데서 구글이든 어디든 KT든 데서 받는데 그거를 내 일부 영역을 내 것만 할당받아서 임대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가상으로 임대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퍼블릭으로 다 오픈해서 남들하고 쓰는 거랑 똑같이 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즉 내가 어디서 하느냐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을 그럼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해야 되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컴퓨팅 서비스, 즉 CPU 메모리가 있는 서버,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클라우드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은 빼고 너무 로레벨을 하니까 그 위에 어떤 개발 플랫폼을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은 아예 나는 개발 플랫폼 개발하는 것도 싫고 아예 서비스 자체를 받아서 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 정했으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구축을 할 것이냐, 필요한 서버, 리소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로
할 것이냐, 운영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를 이용을 할 때 보안은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 형태는 뭐 카탈로그 서비스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런 방식을 할 거냐. 그럼 이거에 대한 또 이용을 했으면 과금하는 방식, 내가 돈을 내는 방식은 그 페이퍼 유즈, 쓴 시간만큼에 대한 비용을 낼 것이냐, 아니면 전체 통째로 빌린 거에 대해서 뭐 월 정액으로 할 거냐. 그리고 모니터링, 그게 외부에 있다면, 내부에 있으면 좀 다른 문제지만 외부에 있다면 이거에 대한 과연 잘 돌아가는지, 내가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맞는 아키텍처를 그리고 여기에 맞는 시스템 구성을 하고 서비스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내가 기술들을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것이냐, 필요한 기술들이 거기에 정의한 거에 따라서 다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서버에 뭐 거기에 그 자동화는 어떻게 할 거고, 클라우드의 뭐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셀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운영과 합쳐져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저것들이 운영되게끔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무엇을 왜 하는지, 이거를 왜 구축하는지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부에서 할 건지 외부 것을 이용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구축하는 서비스, 구현되는 서비스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그 실제로 안에 있는 기술들, 그걸 가지고서 어떤 프로세스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그럼 이때까지 왜 했느냐?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를 하는 부분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축할 때도, 또는 서버 가상화를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DI, 데스크탑 가상화, 뭐 데스크탑 클라우드, 여러 용어로 정의되는 이 부분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뭐 외부에서 있는 것들을 일부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미 교육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저희가 구축한 사이트도, 대학 사이트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써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가상화는 서버에 모든 것을 갖다 놓고 여기에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걸 화면으로 원격으로 전달해서 접속해서 운영하는 거죠. 예전에 원격 컴퓨터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적으로 보면 서버 단에서 모든 것이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이 가상머신의 화면값만 그 클라이언트, 그게 PC든 제로 클라이언트든 뭐 신 클라이언트든 뭐 어떤 단말기라도 여기를 통해서 화면값만 전달이 돼서 표현되는 형태. 물론 마우스, 키보드는 여기서 입력되는 게 또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게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데스크탑 클라우드, VDI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키텍처를 잠깐만 뭐 보면은요, 사실 뭐 저희가 하는 그 VM웨어나 또 시트엑스나 뭐 이런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공통적으로 이와 비슷하게 구성이 됩니다. 즉 접속하는 단말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로 클라이언트, 신 클라이언트, PC, 그 다음에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중간에는 이 접속 단말기들이 실제로 내가 접속 요청을 했을 때 이걸 받아주는 브로커라고 합니다. 세션 브로커 또는 세션 매니저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이 유저가 합당한 유저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고 이 유저한테 무슨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게 되죠. 이게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이런 인증을 거치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사용자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아니죠. 이 가상머신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상머신을 동작시켜주는 이 가상화 레이어가 여기 중간에 있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단에서 있는 서버들은 이건 단말기니까 그냥 사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시면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단말기를 사면 됩니다. 그게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냥 기존의 PC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단말기를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를 사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서버 인프라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동작을 잘 해야 되고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전체적으로 이런 VDI가 잘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버의 기술 그리고 이 가상화를 잘 받쳐주는 기술 이런 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상 머신은 모든 컴퓨터는 디스크를 필요로 합니다. OS가 저장이 되는 거,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기술에 따라서 서버 단에서 이 클러스터로 묶어서 나오는 스토리지 기술이 최근에 나옵니다만은 뭐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일단에 스토리지를 두고서 이 스토리지와 열심히 통신을 하면서 이 스토리지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니 실제 요 구성이 잘 돼 있느냐, 내가 이 구성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겠느냐 아니면 비용을 낮추겠느냐 이런 거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이 서비스를 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을 구축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즉 이 구성을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최적화를 할 거냐를 결정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VDI는 예전에 서버 하나에 업무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가지고 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태로 시스템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운영해야 되는 들어가는 기술도 많고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VDI 기술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것처럼 거의 뭐 한 3, 40개의 요구사항,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그 프라이어티를 구성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많죠. 네트워크라든지 네어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용자의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극복을 해갖고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프린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아직 모든 게 완벽한 상태에서 아직 딜리버리 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 중에서 완전히 어느 정도 쓰셔도 되는 부분들이 완전 해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를 찾아주시면 가서 이제 부분에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뒷단에 있는 인프라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라는 부분이죠. 사실 클라우드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모바일 세계로 가면서 스마트해지는 세계로 가면 이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고 책임이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가상화가 진행되고 클라우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 VDI 네트워크를 구성한 그 시스템 관리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관리가 되느냐? 이 네트워크는 예전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관리한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연 네트워크 관리자가 할 수도 있겠지만 서버 관리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스크탑 관리자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스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 연결한 게 네트워크 랜카드 꽂아놓고 하나의 네트워크 배역대를 사용하는 서버 개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리 네트워크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따로 있어야 되고 나스 네트워크 따로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실제로 접속하는 네트워크 따로 있어야 되고, 이게 그걸 서로 섞여서도 안 되고 또는 어느 정도 QoS를 얼마나 걸어줄 건지, 그리고 각각의 이제 방어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중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망 분리라고 하는 측면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 분리를 하게 되면 사용자 네트워크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죠.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통 인프라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과가 같이 공유를 한다면 비용을 적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때 이 네트워크 구성 그러면 사용자 네트워크는 하나로 단일로 해가지고 전과가 다 쓸 것이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메인터넌스도 어렵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장애도 하나가 생기면 전체가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또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면 서버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네트워크 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 네트워크 포트들을 다 가설을 하고 다 운영을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시스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을 관리하는 거는 만만치 않다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단순화를 해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많이. 그래서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구성은 이렇게 되지만 구성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버추얼하게 다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게 가상화가 예전에는 서버 가상화만 있었던 시절이라고 하면 이제는 모든 부분의 가상화 기술이 다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이런 부분들이 가상화 기술과 전체에 합쳐져서 하나의 큰 클라우드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레이드 서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블레이드 서버가 왜 붙는 게 단순히 랜만 붙는 건 아니고요. 이런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관리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붙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해주느냐 윗단에서 잘 처리해주고 내부단에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쓰게끔 하면서도 속도, 안정성 그리고 나누는 부분 그리고 망 분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해줄 거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돼야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효율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서버 가상화를 할 때는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사실 확장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VDI는 처음부터 내가 대학 내 전체 PC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대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10,000대를 처음부터 데스크탑 가상화 해가지고 한 번에 딱 구축한다. 불가능합니다. 했어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1단계 어느 부분, 2단계 어느 부분 이런 부분에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오래 했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 10,000번째 PC에 해당되는 그 VDI는 언제 하게 될까요? 앞으로 3년 후에 하게 될지 4년 후에 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기술과 4년 후에 있는 기술이 같을까요? 틀릴 겁니다.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호환성을 맞춰주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같이 또 보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버 단의 수직적 확장도 필요하지만 옆으로 많이 늘어날 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업무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VDI는 한 가지 업무만 쓰시는 PC는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 공학 쪽에 가면 CAD 같은 것들을 쓰실 겁니다. 그런 것을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PC는 사실 좋아야 되죠. 그래서 CAD가 돼야 되기 때문에 VDI에 있어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용과 CAD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하느냐? 죄송합니다. 실제로 업무용 부분은 그냥 단순한 그 블레이드 안에 구현이 가능합니다만은 CAD 같은 경우에는 서버 안에 이런 그 GPU 가상화 이런 그 부품들이 탑재가 돼야 되고 속도가 보장이 돼야 되고 블레이드 타입 서버로 구현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렉 타입 서버하고 이렇게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쓰면서도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즉 업무에 따라서도 통합을 하되 어떻게 나눠서 같이 구현이 되게끔 해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뭐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 이런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내부의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합되는 유니파이드 패브릭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기술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코만이 사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하는 VM웨어가 하는 얘기, 그리고 딴 데서도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거의 동일한 개념 형태로 동일한 개념을 지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네트워크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VDI를 하게 되면 또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관리는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10,000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서버 한두 대 관리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10,000대를 얼마나 쉽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관리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으냐. 즉 서버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있죠, 그 다음 스토리지 있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가상머신 있죠. 가상머신 하나하나 안에는 다시 OS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 다 모은다고 했을 때 저걸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장애가 나면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서버 가상화 시스템보다는 훨씬 많은 이 장애에 대한 민감도라고 하는 게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관리하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적은 비용으로 저 많은 것들을 다 관리를 하려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서버 관리할 때 따로, 스토리지 관리할 때 따로, 네트워크 관리할 때 따로, 여기에 VDI 인프라 관리할 때 따로 이렇게 가서는 사실 어렵죠. 물론 지금은 사실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해주는 게 아직은 어느 벤더도 내가 감히 다 해주겠습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 거냐, 일부분은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의 그런 노하우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번 처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놔두면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쓸 거야,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쓰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PC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의 부분은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통합 관리 툴을 제공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적은 노력으로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VDI를 할 때 요거 하나만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때 예전에 엔티바이러스 V3 설치하면 각 PC마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PC마다 설치를 했는데 그게 부하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에서 공통 형태로 빼면 부담이 들다. 혹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사실 하나하나 따로 사서 저거 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차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드리는 역할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탈 솔루션을 갖추고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노하우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 부분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